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효율적인 BIM 수행을 위한 레빗 에드인 빔라이즈 활용법의 발표와 진행을 맡게 된 KCIM의 양승원 책임입니다. 같이 발표를 진행할 스페셜 엔지니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CM에서 AC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컬 서비스 팀 강영규 팀장입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IM에서 BIM 실무를 맡고 있는 VBIM 팀 스페셜 엔지니어 정재영 팀장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셜 엔지니어라고 소개해 주신 만큼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진행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총 3개로 준비되어 있으며 처음으로는 What is BIM Rise라는 주제로 제품의 개발 배경 및 특장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seful BIM Rise라는 주제로 제품 기능 소개를 강영구 팀장님이 진행하며 사용 사례 소개는 정재훈 팀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ext BIM Rise는 간단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hat is BIM Rise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KCIM에서는 BIM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회사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BIM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필요해 만들어진 기능들을 KCIM 툴스라고 하는 에드윈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런 개발 효과를 통해서 KCIM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자사 고객님에게 오픈하여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심플레이트라고 하는 에드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KCIM 툴스에 대한 내부 제품 피드백과 고객님들에게 제공한 심플레이트에 대한 외부 제품 피드백을 받아서 기능에 대한 요청들을 업데이트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KCIM 툴스와 심플레이트의 모든 기능을 합한 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테스트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기에 저희는 BIM 라이즈로 리브랜딩하여 처음으로 이 자리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많은 레빗 에드윈이 나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객님의 입맛에 맞게 구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IM 라이즈는 현업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IM 라이즈의 제품 특장점으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감소시키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쉬운 사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서 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렵고 어떤 분들은 쉽다라고 느끼시는데 좀 더 저희는 모든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고 업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를 빌어 소개드리며 뒤에 남은 섹션은 스페셜 엔지니어가 말하는 기능 및 사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M 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강영규 팀장입니다. 빔라이즈의 기능의 분류 및 효율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라이즈의 주요 기능은 프로젝트, 모델링, 일람표, MEP, 도면화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빔 수행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파트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능이 조금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 파트입니다. 빔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초기 프로젝트 생성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모델의 유형, 사전에 모델 유형 정의를 하실 수 있으며 가시성 세팅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기능 파트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생성인데요. 지정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레벨과 그리드를 일괄적으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초기에 프로젝트 세팅을 하실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모델 유형 일괄 생성 관리 및 관리 기능입니다. 팝업창을 통해서 유형의 추가 삭제가 자유로우며 속성을 사전 정의할 수 있고 엑셀 내보내기 가져오기와 연동시켜 관리가 용이합니다. 로드 패밀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패밀리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설정 관리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설정 관리에는 필터, 뷰, 키노트 등 일괄 설정이 가능한데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통해서 필터와 뷰 템플릿의 관리가 용이하며 MEP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해석을 위한 MEP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괄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관리 파트입니다. 빔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수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정리, 패밀리 내보내기 가져오기, 모델 비교, 그리고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정 매개 변수 등을 복사하거나 또는 새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모델 변경 또는 추가를 할 때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기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정리 내용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 납품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용자별로 임포트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기 위한 시트나 뷰 등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소거하여 프로젝트 정리를 하실 때 매우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패밀리 관리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내에 사용한 패밀리 등을 폴더 트리 형태로 똑같이 내보내게 되어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때도 똑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은 후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템플릿 관리를 하실 때도 라이브러리 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파일 비교를 통한 변경사항 확인 기능인데요. 레빗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파일들에 대한 버전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그 파일들마다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일일이 파일들을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파일 비교 기능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팝업창인데요. 프로젝트 팝업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것들을 엑셀로 저장하셔서 모델링의 변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기능입니다. 유틸리티에는 다양한 상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 요소를 검사하시거나 아이디를 추출하실 수 있고 DWG 변환 시 세팅된 전복값을 파일로 내보내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링 편의성을 위해서 계구부 자동 생성 또는 바닥 플로어 분할 등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람표 관리 파트입니다. 일람표를 엑셀과 연동하여 작성 관리하는 기능으로 모델의 속성 관리 및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 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람표 엑셀 저장 기능입니다. 저희가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일람표들을 많이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엑셀로 일괄 저장하시게 되어 엑셀에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 번에 취합돼서 탭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 시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델 요소의 층구분 또는 벽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에 대해서 지정값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입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층별로 모델링을 취합하신다든지 취합해서 어느 정도의 모델링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자동으로 층별 매개 변수들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델링을 선택하시는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람표 항목 처리입니다.
재료 두께를 추출하거나 복합 패밀리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하실 수 있게 되고, 특정 모델링의 위치 마크들을 지정하여 정보 전달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다음은 엑셀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입니다. 모델 전체 현재 뷰 일람표를 기준으로 모델의 선택한 카테고리와 속성 정보들을 엑셀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각각 모델의 아이디들을 포함하여 나가기 때문에 매개 변수 등을 엑셀로 관리하셔서 필요한 정보와 수량들을 변경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델링으로 임포트를 시키시게 되면 모델이 반영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속성 조합 복사 기능인데요. 지정 매개 변수들을 조합하셔서 새로운 매개 변수로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정보 등을 입력을 하실 때 어떤 특정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두 가지를 합쳐서 분류 체계를 맞추시는 방법들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모델 처리에서 이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정 문자열을 지정 문자열로 대체해서 바꾸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 변경 등을 한 번에 변경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패밀리 매개 변수 내보내기 기능인데요. 아마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패밀리의 지정 속성 값을 엑셀로 내보내거나 불러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람표 엑셀 처리와 마찬가지로 엑셀을 통해서 속성 값이나 유형이나 크기 등을 사전 정의하셔서 불러드릴 수 있는 기능으로 아마 많은 업무 효율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ID 값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유형의 매개 변수 값을 기입하시게 되고 이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MEP와 관련된 기능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MEP 유틸 파트입니다. 패밀리 일괄 배치, 하단 고도 레벨 정리, 그리고 파이프 생성, 연결 회전 등 유용한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패밀리 일괄 배치가 가장 조금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패밀리 일괄 배치는 캐드 등으로 계획된 심벌들을 지정하시고 해당 위치에 지정된 레빗 패밀리들을 자동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명이나 천장 계획 등을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에 지정된 패밀리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연결 부위에 대한 객체들을 자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파이프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업데이트할 계획 부분이긴 합니다만 도면화와 도면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뷰 내보내기 그리고 태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DWG, NWC 그리고 PDF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설정들을 하실 수 있게 되고, 태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렬 기준들을 잡아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 태그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면화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데이트 계획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빔 라이즈 안에 담겨져 있네요. 그 중에서 저는 몇 가지 기능을 사례와 함께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에드인을 쓰는 사람들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거를 개발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실무자, 사용자 기준에서 봤을 때 에드인을 쓰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 에드인을 쓰는 이유는 레빗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개선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것.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레빗 에드인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생성, 수행, 납품의 이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쓰여졌었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형 일괄 정의입니다. 유형 일괄 정의는 많은 에드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굳이 에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레빗만으로도 CSV 파일을 추출하여 엑셀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로드 패밀리에 한한 기능이고요. 보나 기둥과 같은 로드 패밀리가 아니라 슬라브, 벽, 천장과 같은 시스템 패밀리는 CSV 파일로 추출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빔라이즈는 이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세팅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같이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부재별로 30개가량의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위 영상에서는 각 부재 일람표를 미리 엑셀로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바닥 타입입니다. 기본적인 랩인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해당 타입을 선택한 후 복사합니다. 그리고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재설정하고 두께와 재료를 이제 설정해 주는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작업 속도는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로젝트 세팅을 위해 1일에서 2일 정도 잡아두는 것이 이와 같은 작업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빔라이즈를 쓰게 되면 로드 패밀리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엑셀을 이용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추출할 데이터에 파일 저장 위치와 이름을 설정해주고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은 대략 10초가량입니다. 타입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 시간은 30초를 벗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엑셀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고 영상에서 보시는 이제 사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하나만 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정리한 타입 리스트를 복사를 하여 추출한 엑셀 시트에 이제 붙여주고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넣어주는 데이터는 유형명, 두께,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를 빔라이즈를 이용하여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꼭 내가 밀어넣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타입의 카테고리 밀어넣게 된다면 타입이 이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9초입니다. 타입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결과 한 카테고리당 30초 이상 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플로어 타입이 이상 없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 기능을 수작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60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데 빔라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10분으로 줄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을 많이 줄여주지만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각 타입의 두께나 재료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 가장 큰 강점을 가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네. 그 슬라이드 보면은 만족도에 대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가장 만족해 하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 빔 매니저나 해당 프로젝트 PM들이 위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세팅을 위해서 PM을 하기에는 기본적인 반복 작업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이제 타입이나 뷰포트 구축을 하는 것을 막내들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막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처음 착수하는 단계부터 잘못된 타입들로 모델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PM이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프로젝트 세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PM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바닥 분할입니다. 바닥 분할 기능을 써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바로 설계빔 데이터를 시공빔 데이터로 사용하려 할 때입니다. 시공빔 단계에서는 공정 시뮬레이션이나 구역별 물량 산출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빔 데이터를 통으로 작업되어 있는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라브를 분할해야 됩니다. 그럼 사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브 분할을 하기 위해 분할하고자 하는 기준 라인이 필요합니다. 빔라이즈에서는 기준 라인으로 모델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위 영상에서는 해당 모델 라인을 미리 작업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층이 한 개의 슬라브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분할하고자 하는 슬라브를 선택을 하고 생성을 클릭하시면 작업 과정 중에 경고 메시지 창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 창이 뜨게 되는데 바로 기준 라인으로 삼은 모델 라인이 제거되었다는 메시지 창입니다. 위 작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은 17초인데 경고 메시지 창은 모델 라인이 지워지는 거고 3D 객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슬라브 분할 작업을 일일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각보다 저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 기능은 여러 개의 층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해야 할수록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만약 저 작업이 귀찮아서 하지 않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공정 관리나 물량 산출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 기능이 모델 구축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만족할 만한 기능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PM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팀원들이나 혹은 모델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나 이제 시공빔을 수행하는 팀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능입니다. 최근에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BMI 인력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공종별로 1명 혹은 또 이제 2명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현장에서 금일 특정 구역 물량 산출 집계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런 객체 분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장 직원들의 멘탈을 챙겨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기능이네요. 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정리입니다. 프로젝트 정리 기능은 이제 마지막에 납품 파일을 정리하는 PM들에게 참 효자 같은 기능인데요. 생각지 못한 인원들도 이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IT 엔지니어 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BIM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VR, AR, MR과 같은 혼합 현실을 하거나 혹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원본 데이터의 경량화인데요. 파일이 최대한 가벼울수록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능들의 구동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성 또한 높아집니다. BIM라이즈는 의미 없이 데이터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BIM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은 BIM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용량은 92MB인데요. 이렇게 용량이 높은 이유는 제가 인위적으로 넣어놓은 CAD 파일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시성 제어 탭에서는 삽입된 CAD를 온오프하는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링크된 CAD 도면을 제어하실 수 있지만 삽입된 도면에 대해서는 제어권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지 기능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삽입 도면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빔라이즈의 프로젝트 정리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연결된 임포트 도면들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길어지거나 참여한 팀원 혹은 이제 회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도면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도면을 선택한 후 정리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이 시작되고 위 사례에서는 7초의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동기화를 진행할 건데요. 동기화를 적용을 하고 네, 이제 완성된 파일을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새롭게 저장된 BIM 데이터는 52MB로 원 데이터 용량 대비 46%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는 46%가 줄어든 거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1기가의 용량을 적용을 했었을 때 46% 그러면 450메가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수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고려를 했었을 때 대략 100에서 150MB 용량 정도가 줄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용량의 차이는 해당 빔 데이터를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띄워야 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저사양의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뷰 설정 관리입니다. 뷰 설정 관리에 대한 에드인은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원활한 작업을 위해 여러 에드인들을 쓰고 있는데요.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필터까지는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뷰포트에서 각 필터별로 설정한 컬러 설정 값을 못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연구소 요청을 하였었고 이후 만들어진 기능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뷰 설정 관리입니다. 함께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빔 파일은 MEP 파일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뷰포트에서 필터별로 설정된 컬러 세팅 값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입별로 컬러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3D 뷰를 봤었을 때 직관적으로 해당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된 컬러 세팅 값들을 다른 빔 파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빔라이즈로 추출하고자 합니다. 빔라이즈 설정 관리 탭에서 뷰 설정 관리를 클릭을 하고 내보내고자 하는 뷰포트를 선택한 후 저장될 파일의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이후 확인을 눌러 추출을 완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MEP 파일을 건축 파일에 링크하게 되면 MEP 요소들이 동일하게 회색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조 및 유형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BIM라이즈로 뷰 설정 관리를 클릭한 후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현재 뷰에 적용시켜 줍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뷰포트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위 영상에서는 현재 뷰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누르고 대부분의 뷰포트에서 아무리 필터 값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은 한 15초에서 16초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뷰포트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적용을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뷰포트에서 레빗 링크 탭을 활용을 해서 필터나 컬러를 제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호스트가 되는 빔 파일에 필터나 세팅 값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빔라이즈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엑셀 연동입니다. 사골과 같은 기능이죠. 참 많은 애드인들이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빔라이즈만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핫한 기능을 빔라이즈도 가지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례 영상에서는 MEP 빔의 파이프 일람표를 실행한 모습인데요. 레빗에서 일람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텍스트 데이터 관리입니다. 위 영상에서는 공사 시작일, 공사 마감일, 공사 책임자를 기입하고자 하는데요. 레빗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셀마다 관련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저장하고 그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네, 각 셀마다 해당되는 객체의 수가 많을수록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빔라이즈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먼저 빔라이즈 익스포트 기능을 클릭을 하고 여러 옵션이 있지만 현 영상에서는 일람표를 대상으로 추출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엑셀의 이름과 위치를 정하고 추출을 시작하는데요. 13,000여 개의 객체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3초가량입니다. 혹시 13,000여 개라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3,000여 개라고 하면은 중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의 한 개층 규모이거나 혹은 업무 시설의 한 개층 규모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관련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엑셀의 장점은 함수나 이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고 실수 없이 입력하시게 되고 이후 작성된 엑셀을 이제 로드를 한 후 이제 빔라이즈에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때 빔라이즈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셀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셀만 로드를 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분 10초 가량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내용이 기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추출은 어찌 보면 많이 대중화된 기능인 것 같은데 네. 빔라이즈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그 애드인들을 썼었을 때 빔라이즈 엑셀 연동의 차별점은 아무래도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산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위 기능을 이용해서 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추출되는 객체의 수는 일반 건축물의 3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빔라이즈는 최대한 오작동 없이 누락되는 객체 없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속도가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빔라이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패밀리 일괄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 기능을 MEP 작업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CAD 도면상의 심볼을 이용해서 로드 패밀리를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자동 배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면상에서 작성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심볼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렇게 삽입된 도면을 익스플로드 해줍니다. 도면이 크지 않다면 익스플로드 안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한 10초 내외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스프링클러 심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숨김 처리합니다. 네, 이후 패밀리의 일괄 배치 기능을 실행을 하고요. 위치를 적용을 할 심볼을 선택을 하고 생성할 객체의 카테고리 및 패밀리 타입 그리고 높이 값을 설정해 줍니다. 네, 옵션에서 뷰 레벨, 플로어, 실링 기준으로 배치할 수 있지만 위 영상에서는 뷰 레벨을 기준으로 높이값 2000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자동 작성하고자 하는 선택한 객체의 수는 위 영상에서는 564개입니다. 위 영상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전등이나 디퓨저, 알람기 등등 많은 요소들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9초에서 20초 가량 소요됐었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 작성된 객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하고 필터를 펴서 이제 생성된 스프링클러만 이제 선택이 되게끔 필터 적용을 해준 다음에 3D 뷰를 띄워서 이제 같이 확인을 할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객체를 선택을 했었을 때 네, 설정한 패밀리 타입이나 높이 값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능은 건축보다도 MEP 작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가구 패밀리를 이제 그룹으로 잡아서 CAD에서 배치해 놓았다면 이를 이제 위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아마 사용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매개변수 관리입니다. 저는 이 매개변수 관리를 작업 이력 관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용하는 장면을 같이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생성해 줍니다. 위 영상에서는 작업 일자 파라미터와 작업자 파라미터 총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생성하고자 하는데요. 네, 옵션에서는 인스턴스 파라미터, 텍스트를 설정을 해주고 적용할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네, 위 영상에서는 벽체 카테고리에 적용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네, 동일한 기준으로 작업자 파라미터도 생성을 해 주시고요. 네, 그 이후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상 없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 작업이 끝나면 이제 빔라이즈의 매개변수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이제 자동적으로 작성되기 원하는 파라미터의 명과 내용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영상에서는 작업 일자에 2022년 1월 13일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고 작업자에는 정제형이 들어가게 설정하였습니다. 자동 작성이 적용되는 객체는 옵션을 이용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되는 객체만 적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신규 작성되는 객체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객체에 적용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적용을 선택한 후 객체를 복사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객체를 복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한 텍스트 데이터가 자동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하는 객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작업 이력 관리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객체가 중복 작성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떤 객체가 어느 시점에 도면의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의 작성자와 그 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반영 도면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위 활용법 외에도 뭐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사례를 통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소개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넥스트 빔 라이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라이즈의 향후 업데이트 계획으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나비소스 애드인 출시를 시작으로 도면화 기능 업데이트와 비하인 360 현장 리포트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개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면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개선하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빔라이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bimrise.kcm.co.kr로 접속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매월 30분을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다 해서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빔라이즈의 경우 오피스 제품 등과 데이터 연동이 자유로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빔라이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과의 연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저희가 BIM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아무래도 그 셀의 형식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엑셀과 연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빔라이즈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맞춰서 개발이 되어준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파일 용량 관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고 또 항목별 관리를 하기 위한 UI가 사용하기 편한지 이것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파일 용량 관리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사례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프로젝트 정리 기능에서 도면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도면 없이 일괄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항목별 관리를 위해서 이제 화면 UI가 저희는 최대한 최적화돼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한글판, 영문판 구분 없이 사용 하십니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API를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향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ARP 이게 지금 이제 개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질문들도 좀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위 답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그를 통해 모델 변경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지 김승백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태그를 달게 되면 일괄적으로 이제 얼라인 해주는 기능이 펴져 있는데요. 모델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태그를 한번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객체 내에서 일부 편집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 되겠지만 뭐 객체를 완전히 편집을 해서 다른 객체로 분할을 해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수님께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를 물어보셨는데 빔라이즈를 쓸 때 일단은 사실 빔이라는 요소가 그렇지만 이 빔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먼저 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설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애드인들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부분들은 뭐 물량 산출이나 도면화, 뭐 그 다음에
모델 작성을 하는 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아마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 정말 활용 목적에 따라서 사실 애드인이니까 정말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많은 부분들 기능들 활용하셔서 업무 보시는데 업무가 가장 중요하신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고려하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델 기준선을 사선이나 곡선으로 되어 있어도 잘 작동되나요? 라고 조명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모델 기준선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잘 작동을 하고요. 곡선의 경우에도 단방향 곡선인 경우에는 잘 작동을 하는데 물결처럼 너무 심한 그 곡선의 네. 패턴에 그 일정한 패턴 없이 좀 무의미하게 작성된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에러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슬라브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곡선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기능을 사용하신 데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빔라이즈 활용법을 교육하는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라고 임종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에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를 많이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빔라이즈가 지원하는 레빗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곽태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최신 나오는 버전까지는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일단 2019 버전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업에서 쓰시는 버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레빗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예전에는 없던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또는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레빗 버전 파일에 따라서 뭐 이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들이 후속 버전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빔라이즈에 있는 기능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빔라이즈를 통해서 진행 시간 단축에 있어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양산필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마다 좀 상황이 다 달라져서 정확히 시간이 얼마만큼 딱 준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델 구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30% 이상의 시간은 줄여주지 않나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었을 때 모델 구축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EP 작업을 할 때 일괄 배치를 해주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도를 많이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용하시는 그 난이도, 숙련도에 따라서 그런 효과들은 점점 더 증대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신다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빗과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 간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레빗 모델을 대시보드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양세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후속에 출시될 예정인 콜라보레이트 관련된 제품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출시를 해서 또 기대에 충족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웨비나 마치고 그 현업 업무로 복귀하면은 이 질문 사항들 저희가 다 보고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들은 다 개별적으로 코멘트 달거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 웨비나의 후속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